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도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요, 대차 대조표에 대한 집계입니다. 자, 저도 아직까지는 회계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워쿼리로 처리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변과 대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그 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 거죠. 차변, 대변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변이 이제 A고 대변이 K입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제 그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이 이제 KA로 넘어갔을 때의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제 잡혀져 있죠. 차대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기본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집계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썸에 대한 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차변과 대변에 대한 부분이 물고 물리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요거 그냥 기본적으로 차변이 이쪽에 되고 대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거 그냥 피벗 테이블로 돌리면 되지 않나라고 피벗 테이블을 만약에 돌려서 보시면 피벗 테이블 돌려서 차변에 대한 부분을 행으로 가고 대변을 열로 간 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뽑아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나오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고 집계에 대한 부분이죠. 단순하게 이제 합산이 아니라 집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A에 대한 부분에서의 AA는 제로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AJ에 대한 부분은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값으로 그냥 다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해당 항목에 연관된 부분들은 그 금액에 대한 차이 밸런스만큼에 대한 부분을 집계를 해서 그러니까 서미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차대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의 합계가 밸런스가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피벗 테이블로는 처리를 못 한다고요. 현상 이 부분을 처리하시려고 하시면 브이룩업에 대한 부분의 테이블을 각각 또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K냐, 그 다음에 KA냐. 그러니까 앞부분의 차변과 대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엇갈려져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그냥 파워쿼리로 별 신경 안 쓰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입력하고 그거에 대한 집계 내용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워쿼리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강의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동영상,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요 키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원본을 저희가 파워쿼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파워쿼리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테이블 및 범위로 가신 다음에 데이터 원본을 파워쿼리로 던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잘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열에 대한 부분이 A가 나오는데요. A가 나오는데 자, 이 AK가 조건에 대한 부분이 AK인 것이 이렇게 AK로 되어 있죠. 잘 보셔야 돼요. AK인 게 AK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AK인 요 자리에 옆에다가 AK로 들어가는 요 반대로 들어가 있는 요 값을 여기다가 가져오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J인 것은 JA인 것, JA인 것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현재 지금 없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JK면 그 다음에 KJ. 그럼 요 값이 일로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죠. 그래서 AK이면 차대변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해당되는 거 여기다 뿌려주기만 하면 요 두 개의 금액을 더해서 우리가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집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차대변에 대한 밸런스 값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테이블이 하나 더 있고요. 자, AK니까 요 두 개 AK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테이블에는 뭐가 돼야 되죠? AK니까 요 차변, 대변의 순서였다라고 하면 똑같은 테이블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대변, 차변을 얘랑 비교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테이블을 병합, 조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테이블, 연관성 있는 다른 테이블을 조인했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조인 테이블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한 100이면 한 8, 90%는 우리가 일반적인 조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셀프 조인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조인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거 쿼리 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쿼리 병합은 브이로그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쿼리 병합을 새로운 항목으로 쿼리를 병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 첫 번째 원본 소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도 신박한 기능이고 엑셀에서의 이런 자기 자신을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 우리가 원본 소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폭넓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테이블을 복제해서 두 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차변이고 두 번째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첫 번째 누르시고 두 번째 이렇게 대변을 누르시면 1, 2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드는데 자, 첫 번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두 번째 테이블의 대변에서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AND 동시에 대변에 있는 값을 차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자, 요거 한번 누르시고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되죠? 1, 2번이 1, 2번으로 엇갈려서 자기 자신의 테이블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차변, 대변 또는 대변, 차변에서의 가져오는 값들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겠죠. 만약에 그 값이 없으면 안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K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KA로 K에 해당되는 자기 자신의 값을 여기다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JA니까 그러면 JA니까 AJ죠. AJ에 대한 값은 자, JA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필요한 거는 차변, 대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해당되는 그 값을 금액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절의 의미가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건 금액이 필요하니까요. 자,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여기 금액이라고 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금액 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겠죠. 금액 원에 대한 값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차변, 대변에 대한 부분이 값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하면 밸런스 값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 차이의 밸런스 값을 그냥 반드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두 개의 금액과 금액 원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기만 하면 요 두 개의 밸런스 값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건데 요거를 가져오신 다음에 열 추가를 하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열을 만드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열에서 금액열 더하기 금액.1열 요거를 더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사용자 지정열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이 자,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만약에 이 녀석 빼기 이 녀석이면 반드시 이 녀석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더하기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 요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자, 금액 1이라고 하는 열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그리고 열 추가에 가셔가지고 숫자에서 표준을 보시면 여기 추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추가가 뭐냐면 결국은 더하기예요. 더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택하는 놈과 두 번째 선택하는 놈을 뭐 해라? 더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열로 추가를 해라. 그러니까 추가보다는 더하기가 훨씬 더 직관적이겠죠.
자, 추가를 선택하시면 덧셈이라고 하는 거죠.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이 더하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두 개 값, 두 개 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요 숫자 표준에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시다. 자, 금액 1과 금액 2에 대한 부분은 덧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두 개 선택하셔서 열 제거하시면 되고,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차변과 대변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K가 2번 나와 있고 A가 1번 나와 있고 J가 1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여러 열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여러 행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열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피벗이죠. 우리가 피버팅 하는 거, 모니터 피벗 된다라고 하는 모니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열로 돌리니까 K가 한 번 가면 어떻게 돼요? K가 두 개가 있겠죠. 요 두 개 요소를 어떻게 더할 거냐, 뺄 거냐, 곱할 거냐는 우리가 정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열을 선택하시고 변환해 가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집계하기 위해서 크로스 테이블로 만드는 거죠. 자, 피벗 열을 선택하시면 이 녀석을 피벗으로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즉 행으로 되어 있는 걸 뭘로 열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 번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뭘로 쓸 거냐? 값은 금액이라고 하는 걸로 쓸 거고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 합계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K, A, J라고 하는 이 열로 넘어갔고요. 이 순서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고급 옵션에서 합계에 대한 부분을 집계를 안 함으로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값이 표현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리스트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더하기를 합계를 하던 또는 집계를 하지 않던 똑같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게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및 로드에 다음으로 로드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연결만 만들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병합에 대한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자, 여기 옆에다가 표로 우리가 결과를 뽑아낸다라고 하시면 집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나가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 대변에 대한 부분 밸런스의 값을 단 한 방에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 AK 그럼 따라가서 뭐 KA 이 부분을 또 합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단 한 방에 AK 값이 기본적으로 집계된 밸런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쉽고 빠르게 해당되는 부분을 집계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차 대조표에 관련된 썸 if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핵심 사항은 셀프 조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조합을 통해서 해당되는 연결되는 값들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잘 이해되셨으면 이런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구조죠. 앞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물고 물리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도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